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실은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현재 재판의 시작이 오후 2시경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까지 보려면 오늘장에서는 아마 3시 반 기준 전에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요. 아마도 이재용 회장의 2심 판결 그야말로 시장에 오늘 오후장 내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재용 회장의 재판 내용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년간의 사법 리스크였었고요. 오늘이 드디어 운명의 날이 됩니다. 어떤 혐의였어? 아마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옛 삼성물산, 구 삼성물산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삼성물산 아니고요.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을 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과정에서 당시에는 제일모직의 지분이 오너 일가가 많았거든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혐의가 뭐냐?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 그래서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을 때 오히려 물산의 가치를 적게 그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했다라고 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함께 나왔던 그 혐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이런 와중에서 계속의 재판이 나왔었는데 서울 고법에서 바로 이 협의 관련한 1심에서는 이제 서울 이제 법원에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서울 고법으로 가서 항소심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좀 낙관하는 무죄 쪽으로 보는 분들은 작년 8월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한 행정소송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오히려 승소를 했어요. 삼바에서. 왜냐하면 취득했던 그 재료들, 증거들이 위법 취득이다 이래서 이제 승소를 했었는데 다만 그 행정법원에서 삼바 손을 들어줬을 때도 2015년에 했었던 그 회계 처리만큼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불씨를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2심도 무죄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행정소송에서 분명히 그 2015년 회계 처리는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하지만 일부 유죄 가능성까지도 지금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역 5년, 벌금 이런 것들을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로 짜보면은 결과는 이제 크게 한 두 개 반일 텐데요. 무죄가 있겠고요. 유죄가 있겠고 유죄 중에서 일부 유죄 있을 텐데 유죄와 일부 유죄는 일단 일부 유죄라 하더라도 삼성그룹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분들 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2016년 이후에 560일을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이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연들 다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수감이지만은 560일, 1년 이상을 이재용 회장이 구속 수감이 됐었고 그동안의 재판에 출석한 횟수가 100여 차례가 넘다라고 하겠고요. 일부 유죄여도 이재용 회장은 돌아오지를 못할 거고 그럼 삼성은 또 몸을 추스릴 텐데 지금 삼성의 특히 삼성전자의 문제가 왜 숫자 노름하느냐, 왜 재무 관리하느냐, 왜 기술 개발하느냐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또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인사에 재무로 계속해서 삼성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M&A, 신사업 로봇 이야기도 했지만은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올 시 이런 이제 삼성발 앞서도 로봇 언급을 했었잖아요. 여기가 좀 큰 타격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벗어나서 이미 사실상 이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재용 회장 바로 등기 이사를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뉴 삼성을 재가동해야 되는데 조심스럽지만 이제 미래 전략실, 미전실이라고 하잖아요. 딱 미래 전략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또 하나의 미전실 형태를 복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삼성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반도체 보조금, 칩스복 관련해서 아직 입금이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이 반도체 보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 관련해서 미국에 출장을 가든 이 해결을 가장 먼저 하겠다. 이제 그리고 지난번 금요일 날 컨콜에도 나왔지만 이제 신사업, 로봇이든 그게 아니면은 XR이든 이런 것들 또 M&A에 관련한 것들을 빠르게 시도할 것이다.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와 함께 또 하나 이재용 회장이 무죄로 돌아왔을 시 분명히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 지배구조의 완성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작전주로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봤는데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격이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이제 이 4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적 나올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연결 기준으로는 커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삼바 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하고 있어서 사이즈, 덩치 자체는 엄청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사업 부분 보면 건설 같은 경우에 부동산 PF 쪽 우려가 있지만은 삼성 관련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삼성물산이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기도 하고요. 상사 부분은 원자재 쪽이에요. 이제 삼성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철강 관련한 수출 수입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철강 쪽에서 부진을 많이 해서 악재였었지만 다만 올해 만에 하나 역설적으로 원자재 시장, 원자재 사이클 돌아온다라고 하면 삼성물산도 원자재 테마에 속한다는 것들. 패션 리조트. 여러분 잘 아시는 꼼데 가르숑 또 갤럭시라는 양복이 있는 게 패션이고요. 리조트는 에버랜드. 이제 이렇게 사업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업 부분 때문에 오늘 삼성물산을 고른 건 아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돌아왔을 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완성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정점에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이잖아요. 이제 보유 지분 가치가 25조, 지금 약간 줄었을 겁니다. 한 22조에서 23조가 되는데 삼성생명 지분을 19%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5%, 삼바는 43% 갖고 있습니다. 삼성 SES 17%. 근데 이제 PBR은 꽤 낮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분 보유 가치를 프리미엄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자, 크게 보면 삼성그룹의 정점에는 이재용 회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 날개처럼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19%, 10% 쪽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삼성물산의 제조 라인을 다 갖다 밀어넣고요. 삼성생명 밑에 금융섹터를 다 밀어넣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저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누가 지배하느냐? 물산이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하나는 이제 물산에 갖다 붙이고 하나는 생명과는 아예 떼어내는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를 따로 떼어놓는 이제 그런 과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면 핵심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입니다. 19.6%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삼성물산과 분할 합병을 해가지고 걔를 최종 지주회사를 올리든 간에 결국 삼성물산의 덩치는 커져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재판의 쟁점이 그 전에 즉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을 때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제일모직의 지분 가치를 삼바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서 높였다. 이게 지금 혐의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지배구조 완성을 할 때는 삼성물산에 대한 덩치라든가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나중에 삼성전자를 쪼개서 합병을 할 때도 이제 물산에 대한 별 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거의 한 19%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25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한다면 가장 주목을 받을 기업이 삼성물산이고 또 정부 밸류업 정책을 할 때도 이제 되돌아온다면 아직 모릅니다만 무죄로 되돌아온다면 가장 주주 친화 정책 환원 많이 할 기업도 역시 자 삼성물산이다. 오늘 아마 장중에 무죄 유죄의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이 재료가 내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죄일 때는 답은 없고요. 일부 유죄도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일 때 삼성물산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들의 수급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 이주호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주호 본부장, 오늘 우리가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 또 지난주에서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게 될 텐데 실은 알게 모르게
이재용 회장 재판이 있거든요. 이거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 재판 결과와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들 영향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묻혔습니다. 약간 좀 그렇죠. 이재용 관세가 회장 너무 커서. 네, 재판이 묻혔고요. 네. 지금 뭐 사실 주말 동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미선물 지수가 이미 지금 2% 이상 하락하고 출발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좀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 강한 매도세 이 부분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지금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할 길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유죄와 무죄의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HBM도 뒤져가고 있고, 특히나 파운드리 쪽은 거의 손 놓고 네, 있고. 살아나올 네. 가능성이 지금 많이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정말 유죄를 판결을 받으면 이 안에서 경영진들의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거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업 못하죠. 그러니까요. 뭐 재무 그러니까, 관리하겠죠. 예. 예. 왜냐하면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삼성전자, HBM 그리고 파운드리, 앞으로의 그럼 로봇 사업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삼성전자가 그렇죠. 지금 미래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진행에 대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무죄가 나온다면요. 만약에 무죄가 네. 나오면은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납북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반대로 좀 이런 수급들이 삼성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과거에도 5만 원 딱 이탈하는 순간 갑자기 공시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주주환원 예, 나왔죠. 주주환원 척이 딱 발표가 되면서 삼성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의 재판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장중에 나올지 결과가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유죄나 일부 유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이주호 본부장도 얘기했지만은 또 숫자 노름, 뭐 이 재무 인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사업 쪽은 이제 당분간은 좀 보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